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불안해하고 있을 텐데 오늘 시간에는 작년 6월, 9월 그리고 수능 비교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비슷한지 아니면 많이 차이가 나는지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2025년 올해 6월, 9월을 바탕으로 수능에 어느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윤곽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좀 불안한 마음을 시험 전에 좀 다독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작년 6월, 9월 수능 비교해 봅시다. 자, 작년 6월 10번과 9월 10번에 둘 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10번이라면 4점 두 번째 문제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등장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수능에서 쉬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나왔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 6월에 쉬웠고 9월에 쉬웠으니까 수능도 쉬울 거다라고 섣불리 예상하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같은 범위지만 난이도가 훨씬 올라간 상태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14번 문제는 모의고사에서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있었고 좀 더 복잡한 상황이었죠. 낯설어서 굉장히 당황하기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넓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해야 됐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봅시다. 자, 다음은 6월 12번 그리고 9월 14번에 뭐가 나왔느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둘 다 지수 함수긴 한데 그 단원이죠. 지수 로그 함수에서 12번 6월에서는 요게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변수로 잡고 들어갔으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었는데 여기를 변수로 잡고 들어가면 굉장히 계산에서 막막함을 느꼈을 만한 문제였다.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로 기억하고, 그에 비해서 14번 9월에는 요런 거는 좀 많이 봤던 패턴이라 그런지 어렵지 않게 다들 맞췄던 문제인데, 얘도 그래프에서 원과 섞여서 6월에서는 그래프와 삼각형 섞였다면 원과 섞여 있었는데, 그럼 두 개로 유추해보면 수능에도 지수 함수, 로그 함수와 도형이 섞여서 나올까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 실제로 수능에서는 지금처럼 오히려 낯선 조건으로 방정식과 관련된 형태로 그 문제가 아니라 방정식과 관련된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그래프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굉장히 낯선 지수 로그 함수에 우리 마음가짐을 대비해야겠죠. 뭐가 나올지는 당연히 알 수 없는데 낯설 건 분명하다. 처음 보는 상황 나올 것이다. 그럴 때 그래프적 도형에서 접근할 건지 아니면 방정식 쪽 방향에서 접근할 건지 그거는 문제 포장지를 벗겨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요 정도 수준까지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다. 다음 봅시다. 다음 6월 20번에는 그 미정계수가 있는 사인 그래프에서 집합으로 나와 있고 순서상, 얘는 수능 특강 변형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수능 특강에서 변형. 그래도 순서상 카운트하는 문제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경우를 생각해야 됐었죠. 그래서 조금 어려웠었다. 9월 20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얘는 방정식과 관련해서 실근 개수로 이제 추론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둘 다 난이도가 있었으니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능에서, 근데 실제로 수능에서는 수능 10번으로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6월 버전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순서상이긴 한데 그래프 미정계수 추론하는 문제로 다운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다음 봅시다. 자, 15번. 당연히 객관식 제일 마지막 번호니까 객관식에서는 가장 어렵겠죠. 14번과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울 텐데 6월에도 보면 적분으로 9월에도 보면 적분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둘 다 3차 함수 그리고 다항함수 추론하는 문제인데 적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가를 요구했다면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전히 15번에 수학 2인 건 맞지만 그냥 미분 도함수에서 방정식의 개수로 추론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상이하게 적분으로 둘 다 나왔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그냥 도함수 활용 단원에서 어쨌든 추론한다는 입장에서는 수학2 다항함수 추론하기 였지만 범위는 좀 달랐다. 적분과 미분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 봅시다. 자, 21번입니다. 자, 21번 6월 21번 9월 21번 모두 다 수학2 4차 함수 3차 함수 추론하기 문제인데 특히 요 21번 9월 21번은 특이했던 문제죠. 왜 특이했던 문제냐, 그 전까진 대부분 3차 함수나 4차 함수를 찾는 문제들이 그래프를 잘 그려서 찾는 문제가 많았다면 얘는 보기에는 기울기로 해석해야 되는 문제 같은데 이건 해석이 아니라 정수를 찾아서 계산하는 문제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애를 먹었던, 따라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둘 다 21번에 3차 함수, 4차 함수 추론하기 문제, 미분과 관련된 추론하기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수능은 비슷하게 3차 함수 추론인데 극한으로 조건을 주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3차 함수의 미정계수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어떻게 되냐, 요걸 떠올려야 되는 문제였는데 낯선 조건이 등장했다 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시그마 문제, 합으로 나와 있는 것을 또 다른 수열로 잡은 요 문제인데 6월에는 시그마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9월에만 12번에 시그마 문제가 있었는데 수능에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수능에도 동일한 12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월이랑 굉장히 유사한 위치에 같은 시그마 문제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월에는 안 나왔고 9월에만 나왔는데 수능에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6월에 19번 주관식으로 나왔고 9월에 11번 객관식으로 위치, 속도, 가속도 단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하나씩 나왔고 수능에도 당연히 나왔습니다. 같은 11번 때 9월이랑 유사한 위치에 11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번호에 또 당연히 맞출 수 있었겠죠. 6월, 9월 13번 마찬가지로 정적분과 넓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둘 다. 수능에서도 나올 것 같았고 당연히 나왔습니다. 수능 13번에도 똑같은 위치네요. 같은 13번에 넓이와 정적분을 이용한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다음 22번. 22번은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22번에는 동일한 번호의 같은 내용, 점화식, 그리고 수능에도 당연히 점화식이 나올 걸로 예상됐고 수능에 점화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예측 가능한 범위였다. 그리고 특이하게 6월에는 나왔는데 수능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문제가 한 2개 정도. 6월 11번에 극한 주고 3차 함수 추론하는 게 어쩌면 이게 아까 전에 살펴봤던 수능의 극한으로 좀 어렵게 추론하는 문제와 좀 더 관련이 있다고 보고 9월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6월에 나왔던 게 수능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근데 6월에는 나왔지만 수능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그 부등식을 푸는 문제인데 이 로그 부등식 양수가 된다 했을 때 추가 조건이 뭐냐면 진수 조건이죠. 당연히 진수 조건을 결합한 이 부등식 문제는 6월 한정 문제였고 9월에도 나오지 않았고 수능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대로 좀 독립적인 문제다 라고 보여졌고, 다음으로 이제 올해 6월과 9월을 비교하면서 수능 문제 요 정도 나올 것이다 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6월, 9월에 나왔으니까 수능에도 나온다 라고 100% 장담할 수 없고, 또 같은 번호대로 나오지 않고 훨씬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아까 살펴봤듯이 좀 다운그레이드 돼서 쉽게 나올 수도 있다. 요거를 명심해야겠죠. 자, 어떤 문제들이 나왔나 봅시다. 6월 10번 그리고 9월 12번 모두 다
지수로그 함수 간단한 문제 버전으로 하나씩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수능에 충분히 이런 간단한 지수로그 그래프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둘 다 똑같은 위치, 번호에 똑같은 모습,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위치, 속도, 가속도 관련된 수학2 문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수능에도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까지는 확답을 못하겠지만 속도, 위치, 가속도 반드시 나올 것 같죠. 자, 넘어갑시다. 다음 21번과 13번에 작년 수능에서 극한으로 추론하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6월에 21번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20번 문제로 극한 추론.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13번 수능 특강 연계 문제로 나온 문제죠. 극한으로 추론하는 문제. 둘 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상태로 나왔는데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극한으로 다항함 추론하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많이 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요런 유형의 문제는. 그래서 나와도 걱정 없이 풀어낼 수 있겠다. 15번 객관식 마지막 수학2가 위치하고 있는데 6월에는 어떻게 나왔냐, 이 표현, 미분계수의 표현과 방정식의 실근으로 이제 3차 함수를 추론하는 문제였고 15번이 제 기억으로는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이 그래프로 추론하는 문제인데 요 조건을 만족하는,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찾는 게 꽤나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래프로 잘 추론해야 된다 하는 문제였고 그래서 수능에도 3차 함수나 4차 함수 그래프 추론 문제가 15번에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6월처럼 미분계수의 이해를 필요로 할지 방정식의 실근으로 추론을 할지 아니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추론을 시킬지는 모르겠으나 둘 다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추론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20번 6월 20번도 그렇고 9월 20번도 그렇고 둘 다 빈칸 채우기 증명 문제가 나왔습니다. 과정형 문제라고 하죠. 작년 모의고사와 수능에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올해 모의고사에 둘 다 빈칸 채우기가 나와서 수능에도 이런 과정 추론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그래서 6월 등차 수열에서 나왔고 9월에서 삼각함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느 단원에서 나올 것까지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수학 1에서 빈칸 채우기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고 그래서 이런 포맷의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찬찬히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다음 6월 22번, 9월 22번. 작년과 달라진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있죠. 작년 두 모의고사 다 6월, 9월에 점화식이 나왔는데 올해는 지수로그 함수에서 굉장히 낯선 표현으로 나왔다. 둘 다 주관식 마지막 문제에서 해결하느냐가 이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올해 수능 22번에도 마찬가지로 나올 것으로 강력하게 예상되고 단지 이제 그래프 쪽으로 나올지 아니면 작년 수능처럼 방부등식 쪽에 좀 가까운 방향으로 가서 좀 낯설게 나올 거는 확실하죠. 그냥 평범한 잘 알던 모습으로 나온다기보다는 굉장히 낯설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6월은 그래프보다는 방정식 쪽 관점에 가까웠고 9월은 그래프, 그림을 꼭 그려줘서 풀어내야 되는 그런 유형에 속했습니다. 둘 다 잘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6월에는 점화식이 12번에 있었어요. 근데 9월에는 점화식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수능에 안 나온다거나 6월 종 나왔으니까 나온다. 뭐 이거는 반반이죠, 사실은. 그러나 9월에 없었는데 갑자기 작년처럼 22번에 들어갈 정도로 어려운 점화식이 나오지는 그럴 확률은 조금 떨어져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올해 22번은 둘 다 지수와 로그 함수였으니까. 그래도 6월에 요 정도의 점화식은 나왔으니까 요 정도 수준보다 조금 어려운 정도, 그 정도를 넘어서지는 않겠다.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죠. 다음 봅시다. 자, 6월에 13번에 작년과 비슷한 패턴으로 넓이와 정적분으로 관련 지어진 문제가 출제됐는데 9월엔 넓이 문제가 없더라고. 너무 많이 내서 그런지 넓이가 없었습니다. 정적분 넓이 관계는 부호까지 고려한 게 정적분이다. 또 주변 넓이를 적당히 더하거나 빼가지고 정적분을 해결했었죠. 이런 거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나와도 걱정 없을 것 같고, 다음 6월 14번에 사인 코사인 활용, 사인 코사인 법칙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9월에는 이렇게 뭐 도형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 예측하기가 더 어려운데 여전히 빈칸 채우기로 나올지 어쨌든 나오기는 나올 거죠. 100% 나올 겁니다. 사인 코사인 법칙 활용이. 안 나오진 않을 텐데 빈칸 채우기면 빈칸 채우기대로 잘 풀면 되고 따라가서 잘 풀면 되고 6월처럼 나온다면 처음 보는 도형을 그냥 우리가 교육과정에 맞춰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이거 3개 다 쓴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면 처음 보는 도형도 착실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다음 6월에는 시그마 문제가 없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그냥 간단한 버전으로 나왔고 4점에는 없었어요. 9월에는 10번에 나왔습니다. 시그마 문제가 4점 낮은 번호대에 나오겠죠.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맞추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추도록 하고, 다음 삼각함수 그래프가 6월에는 없었는데 9월 14번에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왔고 근데 수능에는 좀 쉬운 버전으로 나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이거는 미지수죠. 아직은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어렵게는 아니겠지만 준킬러급 삼각함수 그래프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다음 9월 21번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기억납니까? 3차 함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한다 라고 해서 이 3차 함수 추론하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모습을 보고 뭐 기울기를 해석해서 풀어내는 문제가 아니었고 오히려 미정계수 잡아서 해석 없이 풀어낸 다음에 그 부등식에서 의미를 가지고 와서 뭐 1차항과 상수항을 보고 직선, 하나의 직선이다 이렇게 넘어갔던 문제였지 보자마자 얘를 가지고 이 의미고 찾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낯설었습니다. 낯선 조건으로 추론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이제 그 상황에 해석해서 푸는 문제 유형이 있는 반면에 요즘 수능 평가원에서는 종종 어떻게 나온다? 해석 없이 그냥 미정계수 잡고 풀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명심하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6월 21번에는 극한 추론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아까 전에 9월 13번이랑 같이 묶어놔서 이 자리를 비워뒀는데 어쨌든 21번에는 수학2가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올해 수능 뭐 나올지 100% 예상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2가지 모의고사 우리가 기댈 게 6월, 9월밖에 없죠. 6월, 9월 두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 범위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는 문제는 없을 테니까 이 범위를 가지고 윤곽을 잡아서 수능에 이렇게 나오겠지. 이 정도 마음을 잡아두면 조금 더 긴장을 완화한 상태로 잘 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모두들 시험 잘 보기 바랍니다.